엄마 나 이혼할까봐. 우리 딸아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자라면서 말썽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사위가 워낙 인물이 좋고 서글서글하니 부침성이 좋아서 처음엔 반대했던 제 마음도 돌아서더군요. 상견례 때 바깥 사돈이 좀 깐깐해 보이긴 했지만 사위가 워낙 밝은 성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 전에 몇 번 크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 딸아이는 바로 임신을 했고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하혈을 해서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는 권유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흔쾌히 찬성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딸아이가 시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자주 투덜거리긴 했지만 우리 세대에는 다 겪었던 일이다 보니 마음은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참으라며 매번 달래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딸아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으로 남네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이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자기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의욕도 보였고요. 처음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고 실적도 좋아서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사위가 팀장이 되고 싶다며 서울 대신 지방지점으로 이직 신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승인이 났고 딸아이와 손녀는 사위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동안 개인 사업을 하던 바깥 사돈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집을 모두 처분하고는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위와 딸아이 집에 함께 사시게 되었죠. 원래도 바깥 사돈은 입맛이 까다롭고 애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파트 출입구 밖에서 큰절을 하고 들어오라고 할 만큼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딸아이 몰래 저희한테 5천만 원을 아무 미안한 기색 없이 빌려가기도 할 만큼 비상식적인 면도 있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온순한 성격의 딸아이가 그 시집살이를 어찌 견딜까 걱정만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돈들이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딸아이가 둘째를 임신한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위가 팀장이 되고 2년쯤 때부터 늘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가 지나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거의 회사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 사돈들은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안 사돈은 집을 나가 본인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의 친인척들이 모두 그 집으로 모이게 되니 딸아이는 저희 집에 한번 오기도 힘들었고요. 우리도 장사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바깥 사돈만 있는 집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작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때문에 바로 못 내려가서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예약도 했고 시어머니도 내려와서 도와주시기로 했다며 딸아이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딸아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 하루 자고 조리원으로 가기로 해서 입원해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녁에 잔뜩 와서 아기만 보고는 사위를 포함해 모두 식사를 하러 가버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더군요. 링거가 잘 안 들어가서 밤새 차고 있었던 데다가 계속 하혈을 해서 하이는 입지 못하고 침대에 기저귀를 놓고 그 위에 누워있다 보니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대요. 식사가 왔는데도 그 상태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샜다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다 횟집에 가서 장손이 태어났다며 밤새 술 마시며 축하했다고 하고요. 믿고 있었던 사위에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당장 딸아이와 손주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또 참았죠. 뒤늦게야 내려가서 딸아이를 보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 이후 딸아이는 일상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전화로 사위는 늘 일하느라 바쁘고 어린아이 둘 케어에 시아버지까지 맵기 따뜻한 밥과 반찬을 원하시니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사위가 없는 틈에 바깥 사돈 어른한테 부적절한 언어 폭력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위가 매번 이를 핑계로 집에 없었던 건 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위는 유부녀인 팀원과 바람이 나서 그 여자아이를 우리 손주가 있는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게 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새벽과 저녁 그리고 주말에 몰래 만나고 있었다네요. 워낙 출장이 많고 딱히 근무 시간이 정해진 직업이 아니라 딸은 조금도 의심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들어와 피곤하다고 씻지도 않고 자는 사위의 머리와 손에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여자 직원과 나눈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사귄 지 꽤 되어 간다는 걸 알고는 절망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걸 사위가 알고는 적반하장으로 더 버럭 화를 내며 이혼 안 해주면 애들까지 해할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사위가 집에 잘 안 들어오니 사돈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술상을 봐오라 하더니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며느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귀를 의심했대요. 술을 따르게 요구하면서 그런 소리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싶고 그날 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잊히지가 않는다네요. 모든 게 너무 버거워서 시아버지라도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으면 해서 남편의 바람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지만 그 녀석이 미쳤구나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니라며 시아버지는 나몰라라 하더랍니다. 그동안 힘들게 장사하는 우리한테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딸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그냥 다른 부부들 하듯이 투닥거리는 거라고만 가볍게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차마 더 자세히는 너무 속상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이제는 지쳐서 딸이 먼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사이 사위는 유부녀 여직원과 바람이 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답니다. 회사에서 혹시 확인 전화가 와도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달라고 딸아이에게 부탁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을 해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요. 뭐든지 참으면 다 지나간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딸을 그렇게 가르친 게 후회됩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너무 가혹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비슷한 아픈 사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